문명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 업무를 하는 선생님께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대학 입시의 진실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2017년 같은 이름으로 EBS에서 방영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떠올랐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도 여전히 자녀의 입시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거론되면서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의혹은 사모펀드 문제였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교육 과정에서 받은 특혜였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거나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인턴을 하거나 상장을 받는 등의 문제가 그렇죠.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기사가 많아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이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화가 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스펙을 쌓았기 때문이죠. 의혹이 제기된 상장 조작만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도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날 겁니다. 부모의 배경을 이용하는 게 위법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현실에선 힘을 발휘하기 힘든 가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정치 논리대로라면 사모펀드가 훨씬 더 큰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나 봅니다. 국정농단 사태 후 정의와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대중이 평소에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대학 입시에는 크게 정시와 수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에도 수시가 있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사실 수시가 뭔지도 잘 몰랐죠. 지금은 70% 정도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등이 있는데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개 면접과 학생부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하면 저는 어렸을 적 수음이한가가 적혀있던 성적표가 떠오르는데 지금은 학생부에 출결, 수상, 봉사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생의 활동과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적게는 대여섯 장, 많게는 30-40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학생부 중심의 평가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문제점만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소수에게만 교육 역량이 집중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특목고와 자사고의 강세가 이어지자 그 전까지 명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했던 일반고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대에 학생을 한두 명 보낼까 말까 한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학교에서는 소수의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정해놓고 따로 스펙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고루 분산되어야 할 학교의 역량과 선생님의 관심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죠. 명문대라는 목적을 위해 학생부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선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죠. 소수를 위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과 정보의 격차가 입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사이에는 공교육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질 자체가 다르죠.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학원, 과외, 입시 컨설팅 등은 저소득층 학생이 꿈도 못 꿀 일이죠. 여기에 부모들 사이의 정보 격차까지 더해지면 교육 과정에서의 불평등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제가 고3 때를 떠올려보면 입시 제도가 그리 복잡하진 않았지만 10대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입시 전형이 늘어났으니 복잡성은 커졌죠.
학생 입장에서는 미로 같을 겁니다. 선생님이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생님의 관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정보력이 입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의무 교육이 확대된 이유는 아동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동자로 훈련시키거나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키우거나 민주주의 사회에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인 리더로 교육시키는 것 등 각 시대의 교육제도는 나름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어떤 가치와 비전을 품고 있을까요? 혹시 계층과 격차의 고착화, 기득권의 유지가 전부라면 너무 슬픈 일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